자, 추기모 8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3회차 정도 남았나? 지금 선생님이 촬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회차를 하시면서 조금 느끼고 있는 건데요. 충분히 요 14회차만 잘 풀어도 시험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지금 시험이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일단 추기모 싹 다 풀어주시고요. 오답 철저히 하셔야 돼요. 틀렸다고 계속 틀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뭔가 이제 심화 문제를 풀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죠. 그런 것들 조금 풀어보면서 내가 배웠던 걸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그 정도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꼭 시간 재고 본인이 어떤 게 모자라는지 자, 시험 운영을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는 말까지 전해주면서 8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OA가 정해진 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y는 x 플러스 3 위에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5p제곱 더하기 ap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볼까요? 자, 이것도 두 가지 풀이가 있죠.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여기서 P를 우리가 당연히 A, B라고 놨지만 기본적으로 A, A 플러스 3으로 두고 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위에 점이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두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얘 2차 함수 최대 최소인지 아니면 직선거리의 최대 최소인지를 잘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추기모를 성실하게 풀었으면 둘 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러면 5p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왜 a 플러스죠? 자, a, a 플러스 3이니까 그대로 5p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ap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오면서 그냥 우리 2차 함수가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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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4a제곱이 나올 거고 6a, 4a, 10a, 그러면 16a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9 더하기 4, 13 더하기 9니까 22까지 나올 건데, 자, 그럼 2차 함수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4로 묶었을 때 a제곱 플러스 4a가 나오면서 우리 어차피 얘를 끝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 a만 궁금한 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차피 우리가 아래 블록인 거 알고 있고요. 당연히 꼭지점일 때 최소인 걸 알 수 있으니 그냥 뭐만 잘 구해주시면 돼. 그렇죠. 요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뒤가 뭔가 블라블라 나오겠지만 우리 최소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 a, b를 구할 거니 이때 그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2, 1이 나오면서 두 개 a랑 b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1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자, 당연히 이게 기본 먼저 스텝이 돼야 돼.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우리 무슨 정리? 중선 정리를 잘 이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중선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2차 함수가 어떨 때? 그렇죠. 뭔가 복잡할 때 우리 중선 정리 쓰기로 했지. 자, 봐봐. 어쨌든 여기 a가 마이너스 2, 0이 있고요. 자, 이것도 얘들아 충분히 보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0, 0이 있고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럼 p가 여기 있다라고 했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 중선 정리를 이용한 공식들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삼각형 한번 이거 쭉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우리 중선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선 하나 딱 그려주면서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요 길이는 당연히 똑같다라고 놓고 풀 수가 있겠죠. 자, 중선 정리 뭐였죠? 공식이 AP의 전체 제곱 더하기 BP의 전체 제곱은 뭐다? 몇 배? 그렇죠. 2배. 뭐 PM의 전체 제곱에 그다음에 요거 MO의 전체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최소가 나와야 되므로 오른쪽도 최소가 되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야. 자,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얘들아, 얘 같은 건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면서 요 길이가 그냥 1로 결정이 날 것 같아. 그럼 얘는 1로 결정이 나겠지. 따라서 이 PM에 따라 제일 최소값이 정해질 건데, 당연히 PM은 이 중점은 무조건 정해진 놈이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거리? 그렇죠. 직선거리, 곧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이 점을 구할 거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어? 요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기울기를 가질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연립하시면 되니까 둘이 빼면 0은 2x 플러스 4라서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고, 그럼 y는 따라서 그대로 1이 나오니까 정답은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2차 함수로 풀었을 때 이쁘게 나오면 2차 함수로 풀면 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중선 정리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구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뭐든지 다 똑같이 풀 수 있다는 증거는 없겠지만, 근거도 없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네요. 자, 다시 얘네들이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 나올 거야.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에 대한 점을 C라고 한대. 그럼 C를 빠르게 한번 구해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건, 그렇죠, 같은 거리에 있는 C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C를 구하기 갑니다. C 한번 구해보면, 일단 C는 뭔지 모르는데, 여기 X, A, B가 있기 때문에 C를 그냥 여기선 그냥 X, Y라고 두고 풀게요. 자, 같은 거리니까 당연히 AC와 BC가 똑같겠죠. 자, AC와 BC가 똑같을 거야. 자, 그럼 바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Y랑 0, 3이니까 X제곱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루트는 잠깐 우리 없애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괜찮겠어? 자, 그러면 이때 갑니다. 그럼 이때 얘네들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질 거고, Y제곱과 Y제곱도 사라질 거니까 계산하시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9만 남을 거고요. 이 친구는 6X 플러스 9랑 마이너스 4Y 플러스 4만 남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없앨 것 좀 없애고 갑시다. 9랑 9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자, 얘 넘어가시면 6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더 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있겠죠. 자, 여기서 당연히 X, Y라고 놓고 풀었지만 선생님 처음에 잘못 잡았네요. 자, 그러면 X, Y니까 일단 위의 점이면 Y도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렇죠. X 플러스 2라는 식이니까 Y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얘는 6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0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8X 플러스 8이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럼 Y는 뭐가 나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1이 나오겠다. 그럼 C의 좌표가 완성이 됐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무게중심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무게중심은 좌표를 구하는 행위가 될 거니까 뭐 싹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0,3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2하고 마무리 뭐 마이너스 1,1이니까 싹 다 더하시면 3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얘는 3분의 3이 나오니까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래서 A, B가 나왔는데 어차피 3배를 A를 하라고 했으니 3의 2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B는 2가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죠.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좌표 설정 잘 하시고 관계식 잘 만들어서 문제가 시키는 거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중심이 3,-1이고 5,1을 지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원의 방정식부터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원방 만들어 볼까? 자, 중심이 3,-1이니까 요렇게 만들고, 자, 우리 지금 뭘 알진 못해? 그렇죠, 반지름은 알진 못해요. 자, 근데 이 원이 어딜 지난다고? 5,1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5 대입하면 4가 나오겠고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얘도 4가 나오면서 8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결정을 시켜준다면 우리가 요렇게 반지름의 제곱이 8이다 해서 원방이 완성이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x축과 만난 점인데, 이거 너무나 힌트를 많이 준 거야 얘들아. x축과 만난다라고 했으면 y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y의 제로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1이 넘어가니까 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서 조금 유래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뭐냐면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겠죠. 그러면 x는 뭐야? 그렇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뭐야,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7,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어차피 켤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6으로 처리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지. 이걸 또 열심히 막 뭘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 일단 요대로 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문자 시킨 대로 좀 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이 직선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직선과 첫 번째 직선은 뭐하다? 평행하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이 직선과 요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 자, 그럼 A랑 B에 대한 관계들을 각각 잘 구해서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되게 쉽다.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 그어서 Y에 뭐만 보면 된다? XY의 비율만 잘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B 빼기 1분의 A가 X의 비율이 되겠고, 얘랑 마이너스 3분의 3 Y의 비율이 똑같은데 다만 누구랑은 달라야 돼? 그렇죠, 우리 일치는 자꾸 생각하기로 했었죠. 자,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1과 5분의 3은 다를 거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꼭 써주시면서 스스로 파악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봐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는 B 빼기 1이 나오면서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수직 관계를 잘 이용을 해볼 거니 한번 해보자. 수직은 뭐야? 그렇지, 개수들의 곱의 합이 0이 되셔야 돼. 자, 그러면 AB 플러스 6은 0이니까 AB는 뭐야?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합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뭔가 근과 계수도 떠올리면서 잘 풀어내시면 되는데, 자, 다시 내가 지금 물어본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우리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갑니다. 인수분해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빼기 3AB의 A 플러스 B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요 합과 곱을 이용한 건 요걸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니까 그냥 요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는 1이니까 1을 3번 곱해도 1이 되겠고, AB는 마이너스 6이니까 천천히 플러스 18로 바뀌겠고, 뒤에는 곱하기 1까지 갔으니까 얘는 정답은 19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인수분해 문제랑 우리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잘 파악하시면 돼요. 알았죠? 생각을 하면서 쭈르륵 밟아야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야. 자, 세 점 중에 A를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자, 근데 지금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 한 번 더, 얘도 마찬가지 우리 2차 함수든
직선거리든 생각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더하기 루트니까 이 차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겠죠. 그쵸? 안에 루트의 2차 절대 꺼내지 못해요. 자, 그럼 직선거리니까 우리가 이걸 좌표, 곧 거리 구하는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왜? 여기서 AB 다 보이고 3, 5도 보이고 0, 1도 보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하나 해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A, B와 누구? 그렇죠. 3, 5에서의 거리와 이 옆에는 A, B와 0, 1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잖아. 그 거리를 더하라는 뜻인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정점 2개 좀 찍어 봅시다. 자, 0, 1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3, 5도 절대 움직이지는 않아. 자, 그럼 여기서 P가 어딨냐면 그렇죠. 임의의 점이야. 어디든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내가 그냥 아무 데나 한번 P를 그려볼게. 그러니까 A를 그려본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면 돼? 그렇죠. 직선거리로 가시면 되겠죠. 직선거리를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어딘가, 이 직선 어딘가에 누가 있으면 돼? A들이 존재하면 되겠죠. 그럼 그냥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니까 무슨 거리? 그냥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최소가 되겠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그럼 얘는 X 증가량이 3이고 Y 증가량이 4니까 3대 4대 바로 5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꽤나 자주 풀어봤던 문제니까 큰 어려움 없을 거고 선생님이 5번에서 갖고 가고 싶어하는 건 뭐다? 해석이다. 이걸 해석했을 때 A랑 B가 뭐지? 좌표네? 그럼 좌표는 뭘 갖고 가야 될까? 좌표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석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우린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니까 자, 오랜만에 이 문제 나온 것 같아. 자, 뭐냐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얘들아.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1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야 반지름이 정확히 나오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름이 0보다 무조건 크셔야 되겠죠. 다시 반지름이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안 그러면 점이 되거나 반지름이 음수인 경우는 절대 원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y제곱과 x제곱의 개수 1, 1로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얘는 볼 필요 없고요. 그럼 반지름만 조심하자라는 문제니까 우리 당연히 쟤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일단 표준형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쟤는 x-1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 y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상수항을 잘 넘겨서 양변에 1을 더하시는 거죠. 왜? 왼쪽에 1 두 개 더했잖아. 1도 더하고 1도 더했으니까 그럼 얘도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자체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r 제곱이니까 얘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같아서도 안 돼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는 r 제곱이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r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얘들아, 이것도 다 중요하다. 플러스야. 원래 뿔말은 나오지만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안에가 0보다 커야 되겠지요. 그래야 허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m은 뭐보다 작다야? 그렇죠. 2보다 작다로 풀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 자, 다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두 가지만 잘 만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평행 이동에 의하여 자, 그럼 평행 이동 한번 볼까? 쟤는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4만큼 이동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그때 이 평행 이동을 똑같이 이 직선을 한대요. 이 직선을 똑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L이 된대. 자, 그럼 L 한번 구해볼까요? 자, L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 Y는 X 대신 X 빼기 4를 내야지. 도형이니까. 플러스 B 빼기 3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 다음 말도 한번 읽어볼까? 자, 근데 옮겨질 때 직선 L은 Y는 2분의 1 X 플러스 4와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얘와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면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죠.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팍 볼 수 있어. 기울기에 대한 정보, 수직이니까. 근데 X축에서 뭔데? 그럼 잠깐만 생각해볼게, 얘들아.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 2분의 1 X 플러스 4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증가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X축을 한 번은 지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럼 X축을 잘 그렸을 때 이 친구가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건 이해될 수 있을까? X절편.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뜻인 거잖아. 됐어? 그러면 수직은 알겠어요. 수직은 알겠고 그럼 저기 X축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8,0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 얘를 대입해서 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해석이 조금 될까요? 자, 그렇게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기울기가 얘 2분의 1이 수직이잖아. 2분의 1이 수직 누구야?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A는 그냥 마이너스 2로 결정하시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일로 올라오게.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4에 플러스 B 빼기 3이니까 좀 이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니까 얘는 플러스 5로 변경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8,0을 지날 거니까 마이너스 8,0 집어두세요. 여기 0 넣어야 되죠? 0은 마이너스 8 넣으면 16 플러스 B 플러스 5가 나오면서 B는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랑 B를 둘이 싹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23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아마 선생님이 조금 애먹은 친구들의 실수를 조금 확인해 보면 이럴 것 같아. X축에서란 말 잘 안 읽어. 그냥 수직에 꽂혀서 기울기만 구하고 하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X축에서 만난다라는 그 표현을 되게 중요시하게 해야 돼요.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교점의 의미니까 점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직선 구할 때 기울기와 한 점을 준다시피 무조건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몇 줄 안 되잖아. 그치? 세 줄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 세 줄에 벌써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해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점 2,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아마 풀이가 총 선생님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걸 세 가지로까지 늘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지금 제일 싫어하는 풀이 첫 번째가 뭘까요? 보기랑 때려 맞추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2,1을 다 지나는 것 같으니 오케이 한번 해볼까? 원점 다 해봐서 거리를 5개를 다 조사합니다. 얘들아 봐봐. 그렇지, 시험 가서 맞추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그쵸? 그 중에 잘 긴 거 기면 되니까. 근데 얘들아 해석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2,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y는 m x 빼기 2 플러스 1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0,0까지의 거리를 재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럼 좀 이쁘게 정리해볼까? 자, 이 친구 잠깐 일반형으로 이쁘게 정리하게 된다면 mx 빼기 y 빼기 2m 플러스 1은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거리 d를 한번 재볼 건데 거리 d는 루트 뭐예요? 그렇죠. 얘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생각하자. 여기서 이렇게 풀 때 선생님 지금 d가 m에 대한 뭔가 식이 나왔는데 얘가 가장 길어야 된대요. 가장 커야 된대요. 자, 이때는 절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왜 두 개라 했나요? 얘들아, 이렇게 풀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기본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 거리를 생각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보자. 밑에 2차가 보여요. 근데 얘는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값만 가져? 최소값만 가져. 그럼 최소잖아. 최소분의 1은 전체가 최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누가 문제냐면 자, 그때 중요한 건 얘야.
얘도 변수야.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기억나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분모에 대한 최소를 구했을 때 전체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때는 언제냐면 얘가 변수가 아닌 무슨 수일 때만, 그렇지, 상수일 때만 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들아 m이 바뀌어. 자꾸 바뀐단 말이야. 그럼 분자도 자꾸 바뀌잖아. 그럼 변수분의 변수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아 저기 안 통해? 그럼 요게 생각나야죠. 우리 뭐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0,0이 여기 있을 거야. 얘 가만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1도 이쯤에 있다라고 보면 얘를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럼 볼게. 자, 여기서 직선을 막 그릴 거야. 그럼 대충 그려볼까 나? 이렇게 그렸다 치자. 그럼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니까,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면, 자, 생각해보자. 자, 지금 거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원점부터 거리가 점점점 이렇게 될 건데, 한 번 더 볼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대략 수직이 자꾸 바뀔 거란 말이야. 자, 거리는 당연히 수직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들아 언제 가장 거리가 제일 멀 거냐면요, 그렇죠, 수직 관계일 때가 제일 멀 거예요. 어디서? 2,1에서. 됐어? 자, 봐봐.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점점점 길어지다가 다시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형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직선거리와 조금 더 유사하겠다. 0,0하고 요 2,1까지랑 수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보라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때 가장 최대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건 2번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이걸 본인이 조금 많이 풀어봤다면 뭐야? 0,0하고 2,1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겠네. 그럼 그거에 대한 수직만 잘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0,0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들 이 거리 아니야. 지금 노란색까지. 이 거리라고 하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수직이니까 점점점 길어질 거야. 자, 또 경향성을 좀 보여줘야겠죠? 그럼 또 이렇게 파란색도 그려보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직 내리면 그래도 얘보단 얘가 더 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보라색이 더 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점점 빨간색 볼까? 그럼 이렇게 된다 쳐보자. 빨간색. 그럼 또 이렇게. 요게 수직이 되니까 얘보다는 점점점 짧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됐어? 그래서 이 0,0하고 정점까지 수직일 때가 가장 길다라고 보니까 직선거리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8번도 잘 필기해 두시고요. 나중에 시험 나올 때 절대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그러니까 1이죠. 1 위에 점. 자, 다시 위에 점 나왔잖아. 선생님 뭐 해보라고 했어? 그래, 얘들아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정보를 캐야 된다니까. 위에 점이면 그대로 대입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4는 5가 나와서 a제곱은 뭐다? 1이다. 그러면 a가 뭐 아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가 나올 거긴 해요.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정보를 찾아주신 다음에 자, 위의 점에서의 a,2에서 뭐? 접선이래. 자, 위의 점의 접선이니까 0, 여긴 거 확인했으니 바로 공식 때려주시면 얘는 ax 플러스 2y는 5가 나올게 되겠지요. 자, 근데 그 직선이 이 친구와 일치할 거니까 그대로 맞춰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싹 다 넘겨서 2배 해볼게요. 왜냐면 얘가 10이거든. 그럼 얘도 10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면 다 넘겨 일단. 그럼 마이너스 ax 빼기 2y는 플러스 5는 0이 나올 거고 2배 때려주시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이니까 얘랑 이제 개수 비교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된다라고 주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b가 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따라서 a는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4가 나오니 a 더하기 b를 계산했을 땐 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선생님 여기서 포인트 잡는 건 얘입니다. 위의 점 나오면 일단 대입점에서 어떤 정보를 좀 캐야 되는 거 생각보다 안 해요. 진짜 생각보다 안 합니다. 그래서 위의 점 나오시면 한 번 더 대입을 해서 그냥 식 하나만 잘 정리를 해 두세요. 이거 나중에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y는 마산만큼 일단 평행이동을 한대. 자, 그럼 평행이동 해볼까요? 자, 얘를 작용을 시켜주게 된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완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행될 게 뭐다? 원점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은 얘들아 x랑 y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갑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y는 자, 조심. 여기서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죠. 그다음 플러스 2ax 마이너스 3.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y는 어차피 얘는 x제곱이 될 거죠.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3까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때 얘가 뭐라고요? fx다. 그럼 fx의 개형이 나왔네. 얘는 x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또 하나 알려주고 있죠. 아, 뭐라고? 얘의 최소값이 얘 최소가 뭐가 된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얘들아, 아래로 볼록에서 최소가 된다는 건 무슨 점? 그렇죠. 꼭지점을 알려주고 있어. 그럼 얘가 뭐야? 추계 방정식은 a가 되고 a, 마이너스 6이 나오도록 저 a를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얘를 뭐 하면 그냥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a, 마이너스 6을 구했으면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자, a 넣으면 마이너스 6은 a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2a 제곱이죠.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될 거니 자,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넘어가시면 a 제곱은 9가 나올 거고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올 건데요.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양수 a 값을 줄 거니까 답은 a는 3이다 까지 계산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대로 쭉쭉 하다 보면 얘가 원하는 답으로 안내를 해줄 거니 제발 문제 좀 거스르지 말고 얘들아. 알았죠? 잘 읽어보시면 다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문제에서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이 Q 정점으로부터 거리, 선분의 길이가 최대 최소가 되도록 한대요. 만들면 되겠죠? 자, 원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원 이렇게 그렸을 때요. 왜? 원 위로 움직일 거니까. 원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반지름은 2가 나올 겁니다. 자, 5,3을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자, 5,3은 얘보다 오른쪽 위에 존재하니까 대충 이쪽에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요 생각은 하셔야 돼. 지금 이 5,3이 얘 밖에 있는지, 원 밖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랑 얘를 잇는 거리 D를 조금 구할 생각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X 증가량 볼게. X 증가량 3, Y 증가량 4, 3대 4대 5가 나오니까 이 거리 D는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근데 반지름 2가 되니까 당연히 원 밖에 있는 게 되겠지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또 여기까지 왔으면 느낌이 딱 보일 거야. 자, 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얘는 이 원 위를 뱅글뱅글 돌 거야. 계속 움직이겠지. 그러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게 되겠죠. 근데 당연히 우리 최대 최소만 구할 거니까 언제 제일 짧아? 당연히 여기 제일 마주보고 있을 때가 제일 짧을 거고 제일 길 때는 저 뒤편에 있을 때 가장 짧겠죠. 그럼 무슨 거리? 그렇죠. 직선 거리로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는 직선 거리니까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이런 직선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중심, 정점부터 정점까지 거리는 5라고 방금 얘기를 했고 그럼 이 P까지 거리는 최소는 그렇죠. D에서 R을 빼는 거, 그 다음에 D에서 R을 더하는 걸 그대로 잘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3이고 5에서 2를 더하니까 7이 나오면서 둘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0으로 결정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몰라도 문제를 그려보면서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내가 다 아는 문제로 변형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알았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이야. 자, 자연수 밑줄 하나만 쳐주고. 이게 정보 이렇게 주고 있잖아. 그치?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자, 0, 여기 3이라고 주고 있네요. 자, 여기 0,3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직선과 n,3, 여기네. 똑같은 위에 여기 n,3이 있대요. 자, 뭐냐면, 즉, y좌표가 완전히 일치한 상황이니까 일직선을 한번 그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때, 얘네들이 얘를 지나는 직선, 얘를 지나는 직선과 얘가 수직으로 만난대요. 자, 그때 이 점피의 좌표가 4,7이라고 줬을 때 얘를 뭐 어떻게 하라?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봐봐. 우리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밑변 곱하기, 자, 여기 지금 얘를 밑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내린 얘를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자, 밑변 볼까? 밑변은 0에서부터 n까지 거리니까 뭐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n이 나올 거야. 자, 높이는 7에서 3을 뺀 4가 나오니까 나 그냥 2n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 다시 여기 7부터 3까지 뺐으니까 여기는 4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근데 아직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것 뭐 있지? 그렇죠. 수직을 줬잖아. 그럼 기울기 조건 쓰면 되겠네. 자, 그럼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는 걸 잠깐 보시면 4분의 4가 나오겠네. 다시 4분의 4. 그럼 이 친구 기울기는 1이야. 그럼 이 친구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네, 기울기가. 됐어? 그럼 자, x증을 볼게. 그러면 4에서 n 빼. 4에서 n을 빼. 그럼 4에서 뺐으니까 7에서 3을 빼.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4는 자,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n이 되면서 n은 뭐가 나와?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 n이었으니까 정답은 16으로 결정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겠죠. 자, 어때요? 요것도 얘가 그냥 시키는 거, 나한테 정보를 주는 거 잘 해결해 보니까 문제가 쉽게 풀 수 있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나한테 주는 정보를 잘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가 있는데요. 자, 이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는 건 요 A, B의, B, C의 좌표를 직접 구할 건데요. 이때 나한테 주는 조건은 가, 나에 대한 박스 조건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처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갑니다. 얘들아, 가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건 B, C의 기울기니까 얘네들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3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니까 2루트 2분의, 자, 그럼 나 지금 3루트에서 뺐으니까 Q 빼기 P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크로스로 착착 곱해서, 자, 얘네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Q 빼기 P가 나오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된다면 2든, 자,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얘가 P 빼기 Q로 바뀔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나 조건 한번 이용해 볼까요? 나 조건이 뭐래? AB랑 AC가 똑같아. 그럼 거리 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AB 구해 볼까? 빼서 제곱하면 뭐죠? 2가 되겠죠. 자, 빼서 제곱하면 P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자, 루트 쉬워 안 쉬워? 원래 쉬워야 되겠죠. 근데 안 쉬울 거야. 왜?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루트를 쉬워 안 쉬워? 쉬워야 돼. 근데 나 계산할 거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안 써. 이런 나중에 틀린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C야? 또 BC 해라. AC 할 거야. 그럼 3루트 2의 전체 제곱이니까 9이 18이 나올 거고, 그 다음 Q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얘들아, 잘 봐. 쌤 이거 어떻게 푸나? 얘들아, 자, 얘 넘기고 얘 넘길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P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Q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얘가 16이 나올 거거든요. 자,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면, 뭐 얘를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요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것도 꽤나 많이 출제되는 요소 중에 하나. 계산이 괜찮아. 제곱 빼기 제곱. 뭔 말? 합차. 자, 합차는 뭐지? 둘이 제곱 빼기 제곱은 둘이 더한 거랑 둘이 뺀 거를 곱할 거야. 그럼 봐봐. 둘이 더해. P 빼기 1, Q 빼기 1 더하면 P 더하기 Q 빼기 2가 나올 거고, 둘이 빼면 P 빼기 Q가 나올 거야. 그게 16이래.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나는 P 빼기 Q가 2라는 걸 알아. 그럼 얘가 8이라는 걸 알아. 답 나왔죠? 그러면 P 더하기 Q는 10이라는 걸 아는 거야.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가 그래? 뭐야? P 더하기 Q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10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얘 합차 공식을 잘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문제 풀 때. 알아서 무지막지하게 전부 다 나열하고 있지 말고요. 제곱 빼기 제곱했을 때는 뭔가 그 두 개의 곱과 차를 곱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거 합차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원을 이동해서 그 원이 직선과 만나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어쨌든 직선하고 원이 만날 때는 우리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곧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랑 만나려면 어떻게?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중심부터 거리 곧 D가 R보다 어때야 되는지만 생각을 잘 하시면 되겠죠. 만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더 커야 돼. D보다. 근데 같아도 접할 거니까 나는 점과 직선만 구하면 되는데 그때 얘들아 그 점이 누군데? 그렇죠.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자, 요 생각을 먼저 세팅을 하시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원을 평행 이동했을 때 뭐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죠.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은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얘 지금 중심이 0,0이야. 그럼 반지름을 루트 5라고 그냥 잡을 수 있겠고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그냥 나는 뭐야? 중심이 마이너스 2,K이고 반지름이 그냥 루트 5인 거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잘 이용을 해서 위에 거를 이용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D 한번 구해볼래요? 자, D 구해볼게. 갑니다. 루트 뭐가 돼? 자, 4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자, D가 R보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전개 좀 해볼게. 그럼 절대값 4K 빼기 9가 뭐니 곱하면 루트 100? 루트 100은 10이 되겠죠? 그럼 끝났잖아.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부터 4K 빼기 9 그 다음에 10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위로 올라와서 계산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자, 양변에 9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4K 그 다음에 9 더하면 19 자, 4로 약분해 주시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얘는 4분의 19야. 그럼 대략 생각해보자. 얘 음수네.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정수는 0, 1, 2, 3, 4. 자, 5 하면 4분의 20이니까 넘어가겠죠? 따라서 얘는 5개가 나올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정수 키의 개수니까. 자, 그래서 근데 요걸 봐. 자연수 키라고 하면 또 0도 빠져야 돼. 알겠지? 이런 사소한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알겠지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문제를 좀 얘들아 세팅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당연히 문제 세팅하는 건 머릿속으로 끝나야 돼. 시험 볼 때는. 안 그러면 너무 늦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거야. 자꾸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도 꽤나 한 지금 3번째 정도 출제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얘들아, 최대최소니까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2차 함수이거나 직선거리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얘들아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절대값이잖아. 자, 해볼게. 얘들아, P랑 Q는 3,4니까 뭐 대략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볼게. 자, 3,4야. 그 다음에 5,8은 5보다 위에 이쯤에 있겠다. 괜찮아? 자, 근데 Y축이니까 Y축은 X가 0이니 이렇게 Y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A가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해볼까? 우리 일단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PA가 뭐냐면 얘가 P고 얘가 Q니까 PQ. 자, PA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래. 그게 가장 커야 된대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했었죠? 그렇죠. 우리 이거 삼각형의 기본 조건을 잘 이용해서 풀어준다고 얘기했죠. 언제 제일 길어진다고 외우라 그랬죠? 그냥? 그렇죠. 직선거리일 때 가장 커진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얘네들이 이어. 그럼 그때 만나는 얘가 A일 때 가장 길다라고 했어. 왜냐면 봐봐. PA 여기서 얘를
빼니까 여기 길이만 남죠. PQ의 길이만 남는다 그랬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게 만약에 지금 노란색처럼 봐봐. 노란색처럼 풀었다면 다시 PA 더하기 QA가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뺐을 때 뭔가 좀 짧아질 거고 가장 길 때가 PQ예요. 됐어? 자,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된다면 자, 보세요.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야.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여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 가장 길겠니?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내가 봤을 땐 QA가 가장 길어 보이니 자, 삼각형 기본 조건에서 QA의 길이 늘 작을 거야. 누구보다? PA의 길이랑 A가 아니죠. PQ죠. PQ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 이게 삼각형의 기본 조건. 가장 짧은 두 변의 합은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모양을 만들었을 때, 자, 얘 넘겨가서, 자, 절대값 QA 빼기 절대값, 아니, 그냥 PA의 값은 PQ보다 작을 거다라는 거야. 아, 내가 삼각형을 이룰 때, 그냥 이런 삼각형을 이룰 때는요, 무조건 이 두 개의 차이가 PQ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얘가 만약 얘가 지금 삼각형이죠. 근데 삼각형이 아니고 무슨 선이 나올 땐? 직선이 나올 때는 그냥 얘네들의 차이가 그냥 PQ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 또는 직선에 대해서 볼 거니까 얘 또는 얘잖아. 얘 그리고 얘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일단 삼각형이면서 직선이 절대 안 되지. 얘 또는 얘니까 우리가 합쳐버리면 이렇게 가능할 거니 QA 빼기 PA의 절대값은 PQ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장 큰 거, 맥시멈은 PQ일 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이 A 좌표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A 좌표를 직접 구해보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답 나왔죠? 다시. 그럼 이 직선과 Y축과 만난 점이니까 아, PQ의 Y절편을 구해라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직선을 빨리 구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2분의 4가 나올 거야. 그치? 2분의 4가 나오니까 기울기 2가 나오겠죠? 그럼 2X에 자 3을 넣었을 때 6이잖아. 그럼 4가 나오려면 2를 빼주시면 되겠죠? 똑같아. 5를 넣으면 10에서 2 빼니까 8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Y절편은 0,-2가 되니 이 A의 좌표는 0,-2가 나오겠다. 근데 그 두 개를 뭐 하래? 빼라고 했네. 빼라고 했으니 답은 2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요것도 좀 많이 알아두세요, 얘들아. 이거 지금 벌써 세 번째 푸는 거야. 삼각형일 때와 직선일 때 나눠서 풀 건데 일단 한번 조사는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보통 2차 함수가 아니니 이 직선 거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만 틀리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그만 틀리시고 꼭 생각을 잘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꽤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요거 아마 처음 봤을 텐데 요거 하나 별표 하나 쳐놓고 복습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원과 원이 있는데 그 두 개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이 있는데 얘들아 아마 이거 이렇게 해서 푼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거 D는 R을 써가지고 푸는 친구가 있을 텐데 꽤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D는 R 쓰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 써볼게. 얘는 그림 그려서 보통 얘들 잘 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잖아.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니까 요거는 그림을 그려서 비율을 조금 찾는 게 편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정확히는 외우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단 우리가 저렇게 풀었을 때 수식으로 푸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D는 R 써서 풀어보면 알 거예요. 아, 이게 되게 복잡하구나. 됐어? 자,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16번은 좀 복습의 여지가 필요하니까 한번 보여주는 거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지금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3이야. 아마 이거 안 해본 친구도 있으니까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3,0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2야. 자, 그러면 각각 그냥 D는 R을 써볼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가 mx 빼기 y 플러스 n은 0이 나올 거야. 괜찮아? 자, 그럼 D는 R 써볼게.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D는 이렇게 나올 거야. 루트. 어차피 m제곱이죠.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0이니까 절대값 n이 3이 나올 거야. 두 번째, 얘랑 해볼게. 그럼 똑같이 루트 m제곱 분의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이니까 얘는 이번엔 3m 플러스 n이 있고 얘가 2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제? 연립해야 되겠지. 그럼 또 여기서 뭐 넘겨서 제곱하고 넘겨서 제곱해가지고 막 섞어서 풀어볼까? 자, 풀어볼 거야. 갑니다. 자, 넘겨서 제곱해 볼게요. 그럼 얘 뭐가 돼? n제곱은, 자, 일단 쓰지 말고 보세요. 다 지울 것 같아, 뭔가 느낌이. n제곱은 9m제곱 플러스 9가 나올 거야. 요 식에서. 자, 이제 넘어가서 제곱합니다. 그럼 얘는 9m제곱 플러스 6mn 플러스 n제곱이 뭐다? 얘는 4m제곱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봐봐. 나 어차피 얘 넘겨서 계산하시면 5m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mm로 바꿀 것 같아. 됐어? 그럼 n제곱 대신에 대입을 해요. 근데 어떻게 풀 거야? 그치?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뭐가 가능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거 하나 보이긴 하네. 하나. 뭐? 인수분해가 될 것 같긴 해.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로 잘 설명을 안 하는데 봐봐. 5m제곱 플러스 6m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가 5m m 얘는 m-1 m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해. 안 나오네. 이씨, 안 나와. 인수분해도 안 돼. 그렇다고 얘를 n제곱을 여기다 넣어서 할 거야? 9m제곱 이렇게 넣어서? 그럼 똑같이 나올까? 아니, n이 사라지지 않아서 못 풀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식을 세웠을 때는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으로 좀 보라는 이유가 있는 거야. 갑니다. 얘들아, 지금 0,0의 반지름 3이니까 쟤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어. 자, 0,0의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잘 봐봐. 자, 여기 0,0이고요. 여기 3,0이고 됐어? 근데 우연이 아니고 이 3,0이 여기 위에 있네. 그럼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잘 그렸어. 됐어? 자, 얘가 첫 번째 원이고 얘가 두 번째 원이고 얘가 중심이 3,0이 나올 거야. 얘는 0,0이었고. 자, 반지름이 2인데 그럼 얘들아, 접선이 두 개 나올 거야. 동시에 접할 거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이게 mx 플러스 n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늘 먹던 맛 해볼까?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그렇죠.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그러면 자, 어떤 삼각형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직각 삼각형들이 아주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그렇죠. 비율을 잘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 얘들아, 어쨌든 얘도 X축도 일직선, Y축도 일직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성됐으니 닮음이 보이셔야 돼. 자, 첫 번째 반지름은 3이었고 얘는 2였으니까 아, 뭐야, 3대 2였네. 괜찮겠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몇 대 몇? 얘도 2대 3이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 2대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3대 2잖아. 그럼 2대 1이지. 자, 여기 2대 1이지. 그럼 생각을 하자. 얘들아, 우리 여기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여기 길이가 3이었어. 왜? 0부터 3까지 거리 3. 근데 1대 2비ring 여기가 6이 될 거야, 거리가. 그럼 따라서 여기 좌표가 9,0이 나오면서 아,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이 9,0이겠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9,0까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D는 R을 써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지나는 점을 아니까 이 M하고 N 중에 하나는 없앨 수 있다고요. 그게 뭔 말이야? Y는 기울기 M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9를 지나니까 아, N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D는 R을 써도 상관없고 자, 기울기 공식 써도 상관없어요. 자, 왜 기울기 공식 써도 상관없냐면 잘 보세요. 이 큰 원이 있죠?
0,0이잖아. 기울기 공식이 뭐였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이잖아. r이 뭐야?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 전개해볼까 얘들아? y는 mx 빼기 9m이 나와야 돼. 그럼 따라서 그냥 얘랑 똑같다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아니면 d는 r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됐어? 근데 얘는 조금 많이 쓰진 않았으니까 우리 평범한 d는 r로 한번 가봅시다. 자, d는 r 가볼까? 자, 불러볼게요. 자, d는 r이니까 r이 3이야. 3은 자, 얘 y 마이너스 y 넘기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자, 0 넣으면 0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9m만 남을 거고. 자, 넘겨서 제곱하기 전에 먼저 약분부터 해봅시다. 얘 약분하면 얘가 3으로 바뀔 거야. 자, 넘겨서 제곱하시면 m제곱 플러스 1은 9m제곱이 되니까 8m제곱은 1. 그럼 m제곱은 8분의 1에서 2개가 나올 거야. 왜냐면 어디서도 나올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밑에서도 나올 거니까.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자, 이때 실수에 대해서 mn을 구하래. 자, 그럼 mn을 구할 거니까 잘 볼게.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올게요. 그럼 m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거든요. 2루트 2분의 1하고 또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n은 뭐냐면 방금 우리 n 뭐야? 마이너스 9m이죠. 그럼 구해볼게. 얘일 때는 잘 보세요. 2루트 2분의 1일 때는 n이 뭐 나오냐면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 얘일 때는 2루트 2분의 9가 나올 거야. 근데 어차피 m하고 n을 곱하라 그랬지. 그럼 얘 솔직히 말하면 얘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 왜냐? n이 마이너스 9m이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안 썼네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지? 32 여기 보이니? 32 n이 구할 건데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n 대신 마이너스 9n을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9 곱하기 32 곱하기 m제곱이 나올 거라고. 근데 m제곱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랑 얘랑 약분하면 4가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36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저 계산 때문에 지금 여기 판서가 부족했는데 얘들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알았어? 다시 이 뭔가 동시에 접하는 선은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고요. 이 비율을 잘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 잘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림 그려서 비율 관계를 잘 이용해 주신다가 포인트니까 얘 별표 쳐놓고 복습 무조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좌표표면 OAB가 있고요. 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직선 OB 위에 점이 있대요. 자, OB 위에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쭉 읽고.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직선 QA입니다. 자, 직선 QA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Y절편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난 이제부터 QA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럼 일단 그림부터 조금 이쁘게 그려볼까? 왜냐면 4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이쁘게 그려주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괜찮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0,0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X축, Y축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0,0을 너무 이쁘게 줬거든. 오, 봐봐. 여기 0,0이고 자, 6,2는 6,2 대략 이쯤에 있을 것 같아. 6,2. 그럼 얘가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4는 얘보다 조금 올라간 이쯤에 있겠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점 Q는 어디 있다고 했냐면 직선 OB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OB인데 자, 직선 OB니까 조금 더 길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것 같고요. 직선 OB 위에 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이선분 점리가 Q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 나가 되게 중요한 거고 나 조건은 우리가 꽤나 많이 했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볼게. OAQ가 어디 있어요? OAQ. 너 여기 있네. OAQ가 있어. 자, 근데 잘 봐. Q가 어딘지 몰라서 내가 지금 못 긋고 있어요. 그쵸? 근데 OAB는 알아. OAB는 알아. 자, OAB 볼까? 이만큼의 2분의 5개. 봐봐. 얘보다 커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일단 직선 OQ는 직선 OB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봐봐. 이거 우리 그때 했던 거 아니에요? 직선 위에 Q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 OAQ에 대한 넓이가 이거야. 그럼 뭐가 똑같아? 그렇죠. 복습을 해야 된다고. A에서 수소레벨 딱 내렸을 때 높이가 둘 다 일정하죠. 빨간색도 그렇고 보라색도 그렇고 높이가 뭐하다고? 아, 일정하다고.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높이가 일정하니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로 바뀔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들아, 그럼 얘네 비율이 1대 2분의 5라는 건 그냥 얘가 2대 5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양변에 1을 곱하면. 그치? 2대 5야. 그러면 OAQ가 2대 5니까 당연히 얘들아, 이게 2개고 이게 5개면 이게 훨씬 작다는 거니까 얘가 몇 대 몇? 5대 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맞나요? 됐어요? 2대 5?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틀려 보여서. 다시. 자, 다시 볼게요. 자, 요 삼각형이, 틀릴 뻔했어. 다시, OAQ 대 OAB가 몇 대 몇이라고요? 얘는 5대 2가 될 거니까, 이 OAQ가 전체가 5가 되겠죠. 와,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OAB니까 여기가 2가 되는 사실이 되겠죠. 됐어? 그럼 얘가 전체가 5고 얘가 2니까 여기는 3비율이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럼 Q가 더 나왔는데 얘들아, 자, Q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Q는 봐봐. 얘들아 봐봐. 두 칸에 마이너스 2랑 4지. 너무 이쁜 숫자 아니야? 2배 했을 때 마이너스 2, 4. 그럼 Q가 뭐냐? 5배 했을 때니까 Q는 마이너스 5, 10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 얘들아. 두 칸에, 그럼 한 칸에 마이너스 1, 2니까 5칸에 마이너스 5, 10이 나오겠죠. 그럼 자, Q 나왔고 A 나왔고, 자,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럼 이때 직선 AQ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직선 AQ 한번 구해봅시다. 자, 기울기가 뭐지? 자, X 증가량. 6에서 얘 빼면 11분의 2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계산 참 더럽네. 자, 그럼 직선 Y는 마이너스 11분의 8, 그리고 X 빼기 6 플러스 2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Y절편이니까 여기다가 0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Y절편은 0 대입하면 11분의 48 플러스 2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그러면 기울기랑 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 더하시면 11분의 40에서, 자, 2는 11분의 22가 나오겠죠. 따라서 11분의 62가 정답이 되면서요, 얘네들이 P분의 Q가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73이 나오는 게 해결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17번 문제 많이 봤고요. 비율 관계, 넓이를 봤을 때 높이가 일정하면 밑변의 비율과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꾸 체크를 하시면서 내분점, 외분점, 비율 관계를 잘 이용해 주시면 꽤나 잘 풀릴 수 있으니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거 복습 잘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더러우니까 2개 더 하라고 했겠죠? 그렇죠? 자, 다음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ABC의 둘레의 최소가 되는 걸 잘 구해보라 하는 건데,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최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또 2차 함수랑 직선거리를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얘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 분필요 이래. 2차 함수와 직선거리.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일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3,2가 어디 있어? 몰라, 여기 있어. 자, 3,2 볼게. 3,2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 차함수는 아닐 거 아니야. ABC 둘레를 걸 건데 어떻게 그게 나와? 그치?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B가 뭐야, B? A, 0이래. 자,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B를 보면 A, 6이니까 얘는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X축 위의 점 나오면 우리가 보통 A, 0으로 두고 풀죠. 한 번 더. B, B는 뭐겠어? 그렇죠. 자취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Y는 X 위의 점이야. 오케이.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봐봐. X축이니까 X축은 3,2보다 밑에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Y는 X는 3,2니까 얘보다는 위에 이렇게 있을 거야. 왜냐면 3,3을 지나야 되겠거든. 됐어요? 자, 그러면 점을 아무 데나 찍어보는 거야. 어디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지금 C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은 다음에, 아, 요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 어떻게 한다 해서 이거. 와, 그렇지. 그래. 이 그림 보면 딱 나와야 돼. 뭐? 철사. 철사를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철사 만나고 이렇게 펴 나가는 거라고. 자, 당연히 얘들아, 저 C랑 B는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정점인 하나. 누구? 3,2만 잘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1로 가겠죠. 그럼 얘가 2,3이 될 거고,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거지. 거울이니까. 됐어? 그럼 난 이제부터 요 AC의 길이 대신 이 A'이라고 한번 해볼게. A'C를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얘도 X축에서 대칭해서 이렇게 했을 때 거울처럼 얘가 3,-2가 나올 건데 얘는 A2'으로 써볼게. 그럼 얘는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뭐야? 그럼 나는 이 둘레를 구할 때 얘만 구하면 되니까 얘네들의 무슨 거리? 직선거리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직선거리일 때 당연히 철사 둘레가 최소가 될 건데요. 그때 A랑 B랑 C를 다 구하라고 한 거네. 자, 근데 C는 둘레 최소값이니까 둘레 일단 구해보긴 해야 되네. 자, 둘레 가볼게. 둘레는 그냥 요 길이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시면 되는 거니까 C는 루트, 자 갑니다. 2에서 3까지 차이는 1이고요.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차이는 5니까 25가 나와서 얘는 루트 26이 나올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때 A랑 B를 구할 거니까 그럼 뭐야? A랑 B는 얘들아 여기서 안 쓴 거, 초록색. 자, 여기서 그대로 쭉 이었을 때 직선거리죠? 그럼 그때 만나는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생각하니까 교점만 잘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방금 얘기했어. 여기가 길이가 1 차이 나고 얘가 마이너스 5만 차이 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저 직선은, 직선거리 이 직선, 초록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5X에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럼 3이 필요할 거니까 13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B의 좌표는 X축과 만나는 거니까 B는 X절편을 의미하는 거겠지. 자, 그럼 X절편이니까 Y에다 0 넣으면 얘는 5분의 13이 곧 B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A가 되겠구나. A가 되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 요 C좌표를 구할 때는 Y랑 X랑 교점을 둘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3을 하시면 되겠고 6X가 13이죠? 그럼 X는 6분의 13이니 얘가 곧 B가 되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A랑 B랑 C를 다 곱하라고 얘기했으니 결론만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13 맞나요? 5분의 13 곱하기 6분의 13 그리고 루트 26이니까 자 PQR을 싹 다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자 계산해봅시다. 뭐 약분 하나도 안 되죠? 그럼 얘는 30분의 13의 제곱은 169가 나오겠고 루트 26은 그대로 갖고 가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하시면 되니까 자 얘네들 더하면 199에 26을 더할 거니까 얘는 100 아니지 왜 100이 나와 225가 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오랜만에 나오는 이 철사 문제.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레의 최소값 구할 땐 보통은 철사 거리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얘인 것 같아요. 이 자취를 파악하는 일이 조금 되게 중요하고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직선을 원점과 Y는 X에 대해 대칭해 놓은 걸 각각 L1과 L2라고 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직선, 얘를 원점 대칭할 거니까 X와 Y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이 나겠네. 자, 그럼 Y는 X 대칭은 뭐죠?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럼 자리를 바꿔주게 된다면 얘는 Y 빼기 2X 빼기 3은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때 0,4인 중심을 갖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과 저 직선 L1과 L2와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교점의 개수. 자, 그럼 첫 번째. 왜 빨간색이야? 자, 첫 번째. 그러면 L1과 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L2랑 각각 조사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L1. 자, L1은 자, 이제 조금 변형해볼까? X 빼기 2Y 플러스 3은 0이죠. 이 친구랑 뭐 0,4까지 중심까지 거리랑
반지름 루트 5까지의 길이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거리 D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거리 D는 루트 몇? 그렇죠. 루트 5분의 얘는 0, 4 넣을 거니까 5가 나오면서 루트 5가 나오겠네. 계산이 너무 빨라요. 하지 말아라. 0, 4 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 마이너스 5, 절대값 5, 그냥 5. 그럼 루트 5랑 R이랑 똑같아. 그럼 뭐야? D는 R이니까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니까 개수가 몇 개? 교점의 개수는 1개가 나올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직선 L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2도 잠깐 교정을 해서 2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고, 다시 한 번 더 얘도 0,4랑 반지름이 루트 5인 거랑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D는 불러볼까? 루트 5분의 0 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 3, 1, 1 루트 5분의 야, 그럼 봐봐. 루트 5분의라고 루트 5 중에 누가 당연히 커. 당연히 반지름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루트 5가. 그럼 반지름이 더 길다는 건 이제 또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틀리지 말고 볼까?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있어. 그러면 중심부터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길대.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겠네. 그래서 그 A랑 B를 각각 더했으니까 정답은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냥 D랑 R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되게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 필기를 하면서 조금 잘 따라가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접혈표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줬으니까, 자, 정삼각형 체크부터 할게. 여기도 A고요. 여기도 A이긴 해. 근데 A, B도 A인데 조금 체크하기 조금 힘드니까 좀 둘게요. 그 정삼각형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얘들아. 몇 도? 60도가 나올 거야. 그럼 체크할 수 있는데 다 체크해보자. 여기 60도거든.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도 60도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라색 보여? 자, 갑니다. 자, 그때 Y는 제일 써면 점 A를 Y는 X에 치기도 하면 여기 C로 간대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Y는 KX죠. 누가 K만 써놨어. Y는 KX라는 것과 얘는 둘이 대칭 관계가 될 거야. OA 직선과 OE 직선이 뭐가 된다고? 그렇죠. 대칭 관계가 될 거야. 자,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여기 지금 몇 도야? 60도지. 그럼 남은 게 몇 도? 오케이, 30도야. 한번 생각해볼게. 얘들아, 우리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 30도잖아. 됐어? 근데 봐봐. 선생님 옛날에도 얘기했어. Y는 X 대칭이면 직선 있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대칭이면 얘가 Y는 K분의 1X라는 것도 설명했었어. 역수. 그냥 해보면 돼. 둘이 자리 바꿔. X는 KY니까 Y는 K분의 1X에서 역수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그럼 봐봐. 각도를 줬으니까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탄젠트 30도잖아. 탄젠트 30도 자체가 기울기 의미하는 건데 우리 3분의 루트 3으로 알고 있죠? 그쵸? 그럼 그게 누구랑 똑같아? K분의 1과 똑같을 거니까 K는 루트 3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벌써 K를 구한 셈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볼게. 그럼 봐봐 얘들아. 대칭 구조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거 대칭이니까 여기도 30도일 거야. 그치? 왜?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면 입에 뒤집었으니까 여기가 30도야. 그럼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럼 얘가 90도가 됩니다. 60도, 30도.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A네. 그럼 여기는 2분의 A가 나올 거야. 요 길이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2분의 1을 구해야 되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2분의 2. 그림은 안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OE는 루트 2분의 루트 3A가 나올 거예요. OE의 길이가. 요 길이가. 괜찮겠어?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들아, 지금 보시면 여기 30도, 여기 30도, 남은 건 60도거든? 잘 보세요. 여기 몇 도야? 여기 60도지. 그럼 남은 게 여기가 30도거든요? 30도? 여기 30도잖아. 30도. 자, 그럼 여기 30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가
30도인데 잘 보시면 y는 x도 기울기 1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야. 보여? 지금 선생님 분필 보입니까? 45도야. 45도에서 30도를 빼니까 여기가 15도야. 근데 아까 전체가 30도니까 여기도 15도가 돼. 그럼 15도니까 얘는 뭐야? 아,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으면 두 번째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포인트가 될 거야. 아, 이거는 정말 복합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이 똑같으니까 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똑같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몇 대 몇이냐면 2분의 루트 3a 대 a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뭐랑 똑같아? 루트 3 대 2랑 똑같겠지. 괜찮아요? 자, 그럼 얘도 루트 3 대 2가 될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루트 3 대 2가 될 거니까 그냥 m으로 놓고 풀게. 비례상수. 괜찮아?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셔야 돼. 나 지금 a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요. 여기 있는 넓이를 알려줬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친 넓이는 s는 12 빼기 6루트 3이라고 줬어요. 그럼 잘 볼게. 얘들아,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넓이를 볼 수 있겠지. 전체 넓이.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전체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야. 거기서 빼면 되겠지. 누구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보여? 직각삼각형은 얘네 둘이 곱하면 되니까 자, 4분의 루트 3 a 제곱. 그러면 8분의 루트 3 a 제곱이 나올 거야.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 OBE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뺀 거야. 자, 그럼 얘는 둘이 빼니까 8분의 루트 3 a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 잘 보세요. 왼쪽 삼각형, 아니지, 오른쪽 삼각형이 나올 건데 그럼 봐봐. 여기서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얘가 되겠죠. 뭔 소리야? 요 삼각형을 봤을 때 비율 보이지? 그럼 이 원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봤을 때 여기서 또 쪼개진 이 각의 이등분선으로 쪼개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가 일정해? 그렇지, 높이가 일정해. 그럼 비율로 뭘 갖고 가? 아, 밑변의 비율만 갖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로 우리가 넓이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전체 넓이가 8분의 루트 3 a 제곱이었지? 근데 그거를 자, 몇 등분해서 총 루트 3 더하기 2등분해서 루트 3 플러스 2등분해서 그 중에 몇 개만 갖고 가겠다고? 루트 3만 갖고 가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게 며칠에? 12 빼기 6루트 3이래.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잠깐 이거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로 하지 말고 2 플러스 루트 3 해볼게. 어차피 나 유리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유리화 해볼게. 그럼 얘는 유리화하면 뭐가 되냐면 잘 보셔야 돼. 자, 계산한다. 8분의 루트 3 루트 3. 8분의 3 a제곱 곱하기 자, 유리하면 4 빼기 3이니까 1 나오고 얘는 2 빼기 루트 3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계산 먼저 해볼게. 계산하시면 얘는 4분의 3 a제곱 빼기 8분의 3 루트 3 a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봐봐, 맞춰볼게. 개수 비교해서 얘네 둘이 맞춰주게 된다면 a제곱이 뭐가 나와? 3분의 4를 곱하니까 16이 나와. 자, a제곱 16이야. 넣어봐. 2, 3, 6, 6 루트 3 나오겠죠. 그럼 a제곱이 16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 a 더하기 k제곱이거든요. 자, 그럼 k제곱은 아까 k가 루트 3 나왔으니까 3이 나올 거고 a는 어차피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양수가 나오면서 4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7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문제에서 1번, 2번, 3번을 다 나눠서 풀어줬거든요. 완전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냈을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한 2등급 친구들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근데 1등급 중에서도 꽤나 잘하는 친구들 뭐야 원래 알던 거잖아 하면서 쭉쭉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복습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각도가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합시다. 기울기랑 각의 이등분선을 잘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야. 추측을 해보면서 아, 요렇게 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요것도 아까 앞에 16번이랑 되게 유사한 문제니까 또 필기 하나 해보고 시작할까요?
자, 봐봐. 보통 이제 반지름의 길이로 우리가 비율을 따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중심이 뭐라고 주고 있냐면요. 12,3으로 주고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을 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하나 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원의 중심이 0,3에 반지름이 3인 원이 주고 있어요. 그때 이 두 원과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게 선분 여기를 지금 A라고 주고 있고요. 선분 O, A와 한 점에서 만나는 얘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줄 거야. 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X축도 있잖아. 이거를 제외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것 좀 해볼까요? 자, 중심 나오면 뭐하라고? 반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한 번 더. 얘도 반지름, 반지름을 체크할 수 있어. 그럼 얘 다 3, 3. 얘도 3, 3이 나올 거야.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들아, 잘 봐봐. 이 공통접선이니까 지금 여기서 공통 내접선이 될까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여기서 중심과 중심을 쭉 이어버릴 거야. 그러면 공교롭게도 진짜 여기 딱 여기에 만날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보세요. 봐봐. 얘들아, 우리 그때 이런 것도 했었잖아. 공통 외접선은 길이 구할 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구하면 얘가 뭐가 돼? 아, 여기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여기 3이겠죠. 됐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이었잖아. 요 선의 길이를. 그럼 잘 보세요. 여기 3이고 여기도 3이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 똑같이 쭉 이어주잖아, 이렇게. 자, 봐봐. 다시 그려줄게. 점선 말고 실선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나올 거야. 얘를 평행이동하면 일로 올 거야. 됐어? 그럼 보세요. 그럼 얘들 똑같이 3이니까 얘도 여기가 3이 될 거야.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2대 1이잖아. 그럼 마찬가지 얘도 2대 1이 되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똑같을 거고요. 애초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을 거고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모든 삼각형이 합동이 될 거야. 합동. 1대 1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전부 다 합동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쓰는 게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비율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16번도 얘들아, 반지름이 3, 반지름이 2니까 2대 3으로 풀었죠. 그래서 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얘가 0,0, 얘가 아까 12,0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럼 얘는 중간이 6,0이 나오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AX 더하기 B가 6을 지나니까 일단 접선을 내가 A, X 빼기 6으로 만든 다음에 이때 B는 마이너스 6A로 힌트를 만들어 놓고 가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랑 0,3까지의 거리가 D는 R 써서 반지름이 3이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럼 자, 정리해 봅시다. 0,3하고 반지름 3까지니까 얘 정리. 그럼 AX 빼기 Y 빼기 6A가 0이 되니까 우리 D 구해볼까요? 자, 루트 뭐야?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넣고 사라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A가 3이랑 똑같으니까 계산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 때리면 3 약분 때리고 얘가 1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죠. 자, 그럼 넘겨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왼쪽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1, 1은 사라질 거고 3A 제곱 플러스 4A가 0이 나올 거야. 그럼 A는 뭐 아니면 뭐 나와? 0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4 나올 건데 얘들아, A가 0이라는 소리는 기울기가 빵! 요거라는 거죠. X축.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 그랬으니 얘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3A니까 자, 3A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그럼 B는 뭐가 나와야 돼?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2배 때리면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4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를 비율로서 잘 이용해서 공통접선 나왔을 때 요거를 사용하는 게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겠다 해서 경험치로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잘 이용해서 구하는 것처럼
비율을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공통 끝났으니까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AK가 의미하는 건 X예요. 조건제시법 원소는 이제부터 X인데 그 X는 2차 방정식이야. 근데 그 실수라는 거죠. 아, 실근이네. 그러면 내가 요거 해석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 쟤는 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K는 0의 실근이 원소가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근데 얘들아 NA1 이게 무슨 뜻이야? 아,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K에다 1을 넣었을 때 원소의 개수. 아, 이 원소의 개수들을 잘 구해봐라 이거네. 얘들아,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실근이 몇 개 있는지 따져보는 거죠. 나왔다. 실근의 개수. 아주 편안한 문제가 될 거야. 실근의 개수 판별식이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 때려볼까? 그럼 판별식 D, 판별식 짝수 판별 쓰면 얘는 9 빼기 K가 될 거야. 됐어?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기준이 누구야? 0이지. 그럼 볼게 얘들아. 첫 번째, K가 9면 몇 개? 1개. 됐어? 그럼 봐봐. 얘가 0보다 커? 그럼 K가 9보다 뭐 하면? 작으면 2개야. 왜? 양수잖아. 그 다음 K가 그럼 9보다 크면 허근 나올 거니 0개가 나오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봐봐. 얘들아, K가 1이야. 처음에 1이야. 1 들어가면 0보다 크니까 2개 나오지. 2도 2개 나오지. 아, 그럼 뭔 말이야? 아, K가 8까지는 몇 개씩 나온다고? 2개씩 나온다고. 그럼 여기 봐봐. 1부터 8까지는 2개씩 나올 거고요. 그럼 구일 때 몇 개라고 방금 했어? 우리 K가 구일 때는? 접하니까 1개. 판별식 1개. 중근 하나죠. 그 다음 10부터 그럼 10부터 15까지 굳이 조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얘는 0개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개수 살 필요 없고 그냥 00000이 나오니까 0이야. 자, 그럼 1부터 8까지 2개씩 나오니까 총 몇 개? 16개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1개니까 총 싹 다 더하면 17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해석하는 문제, 집합은 웬만하면 다 해석하는 문제니까 요걸 잘 생각하시면서 조건제시법 해석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공집합이 아닌 애 밑줄 하나 쳐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X의 개수를 구할 거야. 다시 얘들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선택권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얘들아, 그럼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라는 건 짝수가 무조건 최소 몇 개?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짝수가 최소 적어도 짝수를 몇 개는 가져야 돼? 1개는 가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에서 홀수만 가지는 걸 빼도 되겠죠. 자, 봐봐.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선택권이 다 있을 거야. 거기서 뺄 거죠. 2에 뭐냐면 자, 적어도 짝수를 가진다는 건 홀수만 가지는 거겠죠. 그럼 홀수만 가진다는 건 짝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홀수만 가진다는 건 홀수들이 무조건 포함한다가 아니고 짝수들이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너 선택권 없고요. 너도 선택권 없고요. 너도 선택권 없어요. 그럼 몇 개 선택권 있어? 3, 5, 17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3개가 오겠죠. 됐어?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64에서 뭘 빼는 거야? 8을 빼니까 56개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답이 나올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본인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선생님,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하나를 더 빼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빼주는 게 맞겠죠. 네, 봐봐.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얘들아, 잘 봐. 얘는 당연히 공집합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다 셌을 거예요. 자, 이거 꼭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얘들아, 이의 세적이 무슨 뜻이냐면, 자, 얘 안 들어가요. 얘도 안 들어가요. 얘도 안 들어가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봐봐. 3, 5, 17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만약에 지금 여기 셋 다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안 들어가면 2도, 8도, 12도 안 들어가. 근데 3, 5, 17도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여기 있잖아. 그럼 아예 없네? 그럼 공집합이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 안에 공집합의 케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빼면 중복으로 빼는 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6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선생님이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면 안 돼요. 아,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얘들아. 경우의 수는 자꾸 내가 뭘 빠뜨렸는지 중복이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도 꽤나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S가 있는데요. 자, 집합 S가 X가 S 안에 들어가면 10-X도 S 안에 들어간다. 그럼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얘도 마찬가지. 23번과 동일하게 공집합이 아닌, 자, 자꾸 이렇게 내는 이유는 너네 헷갈리라고 드는 거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의 개수를 물어보니 얘도 선택권을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그럼 일단 자연수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이 친구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X가 들어가면 10-X도 들어갈 거니 둘 다 자연수가 나오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범위예요. X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10-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X가 0보단 크고 10보다 작은 무슨 수? 자연수만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끝 아니야? 그럼 1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9까지만 해당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볼게. 얘들아, 자, 질문이야. 1이 돼. 그럼 누가 돼? 그렇죠. 1이 되면 9가 돼.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9가 된다고 했지. 그럼 9가 돼. 왜?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1이 돼. 9가 된대. 그럼 9도 되는 거잖아. 9가 돼. 9 들어가면 1이 돼. 아, 그럼 1하고 9만 연결적인 관계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2가 돼. 그럼 누구도 돼? 그렇지. 8도 돼. 3 되면 7 돼. 4 되면 6 돼. 아씨, 5는 혼자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유기적인 관계를 볼 수 있겠어요? 1이 들어가면 9가 들어가고 9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잖아. 똑같이 가면. 됐어? 그럼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때 K값의 K를 구하래. 그럼 선택권이네. 그럼 볼게요, 얘들아. 자, 얘네 내가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갈 거고, 같이 들어갈 거고, 같이 들어갈 거고, 같이 들어갈 거고, 얘는 혼자 들어갈 거야. 그럼 봐, 얘들아. 1이 들어가. 그럼 9는 선택권이 없어. 그럼 들어가면 돼. 됐어? 그럼 봐. 그럼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그럼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지.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그럼 몇 개야? 32개가 나올 거야.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애초에 보기에도 이게 답이 없죠? 왜? 얘들아, 싹 다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공집합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때는 하나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1개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꼭 잘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야 되고 무조건 세트라는 개념은 얘들아 좀 지워주자. 세트가 보통 나오지만 1이 들어가면 9가 나오고 그럼 9가 들어가면 또 이게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2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무슨 뜻? 그렇죠. 서로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서로소라고 줬으니 자, 얘들아, 이러는 얘는 서로소라고 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 A랑 B는 절대로 만날 수 없으니 자, 그래서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볼게. 자, A와 B가 이렇게 만나지 않고 서로 동떨어져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해볼게. 얘들아, A가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자, B의 여집합은 B 말고 나머지 여기 밖에 있는 부분을 의미할 거야. 괜찮아? 지금 빗금 친 거 보입니까? 약하게 친 건데. 그러면 B의 여집합 B 빼고 나머지 A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선생님 분필 잘 따라오고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자꾸 그 밑에 필기한다고 뭐 앞에를 봐. 어차피 니네 스탑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딱 스탑하면 미리 봐봐. 스탑할 수 있잖아. 앞에 봐. 자, 그다음 B 차집합 A 여집합이니까 자, 차집합을 조금 바꿔볼까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니까 B 교집합 A랑 똑같을 것 같아. 괜찮아요? 왜 너무 빨라? 봐봐. B 교집합 A 여집합. 자, 선생님 알아서 자체 슬로우 모션을 걸어봤어요. 자, 그럼 가볼게.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교집합 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비교집합 A는 뭐야?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쟤도 그냥 공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공집합이 아니고 뭐래? B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애초에 틀린 선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 얘들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자, 이게 뭔 말이야? A와 아까 B 여집합 저 밖에 있는 전체겠죠? 그럼 그 교집합은 그냥 A가 될 수밖에 없어. 또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얘는 A 차집합 B니까 A에서 B를 빼봤죠? 그냥 A에서 B를 뺄 게 없잖아. 순수한 A는 그냥 순수한 A니까. 그럼 여기니까 A가 나오는 게 얘도 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얘는 여집합이 보이니까 빨리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집합으로 묶어낼 거니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볼 수 있으니 우리 A의 반대, 교집합의 반대, B의 반대 다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했으니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그렇죠. 전체가 되겠죠. 그럼 얘도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까지 참이 되면서 총 몇 개가? 3개가 참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집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아웃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세 점과 한 점 P가 있대요. 이때 P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때 P는 어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이거 보지 않았나? 얘들아, P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저 P는 우리 외우기로 했죠. 임의의 점에서. P가 무슨 점? 그렇죠. 무게중심이다. 자, 무게중심이 안 떠오르면 그냥 뭐 하면 돼? 어차피 최소 구할 거니까 이차함수 최대최소를 풀면 돼요. 본인들이 해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답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 자, 무게중심 빨리 구해볼까요? 싹 다 더하시면 얘는 0, 왜? 다 더하면 0이죠? 그 다음에 다 더하면 6이니까 6은 0,2까지의 거리를 재시면 끝나요. 자, 그럼 AP의 제곱. 그냥 빨리 계산하시면 될 거죠. 자, AP의 제곱은 3, 0이니까 9. 그냥 3,2랑 0,2니까 그냥 얘는 거리가 3, 이게 나오니까 9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자, 4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얘도 1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싹 다 더하시니까 1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거 2차 함수보다는 무게중심이 훨씬 빠르게 되겠다라는 거지. 제발 이 뜻을 잘 보아주세요. 임의의 점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 되는 건 당연히 무게중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언제? 임의의 점일 때. 얘들아, 위의 점은 아니야. 위의 점 무조건 2차 함수로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구분 잘 하시고요.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평행하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부터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평행할 때 조심할 건 뭐가 아니다? 그렇죠. 일치는 아니다 라는 걸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면서 나가도록 했지. 자, 그럼 간다. 평행이니까 그대로 비율만 조사를 해보면 몇 분의 몇? 그렇죠. 3분의 A는 누구랑 같아? A 빼기 1분의 2랑 똑같지만 누구랑은 달라야 돼? A분의 3이랑은 달라야 돼요. 그럼 일단 저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자, A 곱하기 A 빼기 1은 6이 되면서 A제곱 빼기 A 빼기 6은 0이 되겠죠? 그럼 A는 뭐야? 3 또는 마이너스 2. 아, 답이 두 개 나오네. 그럼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간단한 여기다 해볼게. 3분의 3은 1, 3분의 3도 1. 오케이. 그럼 너 3, 너 들어가면 1치니까 안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직선을 정확히 완성을 시켜준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빼기 3은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다시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플러스 2는 0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일반형일 때 얘들아 다시 일반형일 때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일반형일 때 말하는 거야. 상수항의 차이 5만큼 계산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D는 갑니다. 루트 일단 똑같잖아. 루트 몇이야? 9 더하기 9 이렇게 올 거잖아. 요거 생각보다 얘들아 좀 빡셀 것 같아. 그치? 됐어? 자, 그럼 가볼게. 그럼 여기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잘 봐. 얘는 9 더하기 9이잖아.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9 더하기 9니까 18분의 둘의 차이니까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어? 자, 이렇게 되면 틀린다 이 말이지. 틀려요. 자, 상수항의 차이를 구할 때들아 이것도 막 남발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둘이 개수가 동일할 때야. 자, 이거 체크 좀 잘해봅시다.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얘들아, 상수항의 차이야. 이거 낚시 문제로 낸 거야. 이거 막 쓸까봐. 상수항의 차이를 두고 싶으면, 얘로 풀고 싶으면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어떻게 한다 했지? 그냥 맞춰놓고 풀라 그랬지. 예를 들어 뭐 0, 뭐 이렇게 놓고 풀라 그랬어. 자, 그럼 내가 얘를 잠깐만 바꿔주시면, 자, 1로 맞출게. 1로.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빼기 y 플러스 2분의 3이 나올 거고, 얘는 3으로 나누니까 x 빼기 y 플러스 3분의 2로 맞출 거야.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 그럼 개수가 완벽히 동일하니까 우리 거리 d를 루트 2분의, 자, 얘 차이잖아. 그러면 2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면 되는 거니, 자, 갑니다. 루트 2분의 뭐니? 얘는 6분의 9. 6분의 9에서 6분의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6분의 5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나와서 12분의 5 루트 2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상수항의 차이를 잘 보시면서 푸셔야 된다는 거. 그게 싫은 친구들은 그냥 여기 있는 아무 한 점을 잡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수항의 차이를 막 쓸 때는 개수를 동일시키고 푼다. 그래야지 돼. 왜냐면 이 분모가 봐. 루트 18이고 얘는 루트 8이니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달라져요.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4번도 꽤나 뭐 어렵게 보이지만 뭐 괜찮은 문제다. 얘들아, 문제 읽으면 마름모 ABCD와 직선 이 친구와 만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 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얘들아, 직선 나왔잖아. 그러면 y는 mx 빼기 3m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 말했죠. 직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줄 거라고. 자, 그러면 얘는 y는 m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3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아, 얘들아, m에 대한 범위를 구할 거니까 난 이제부터 궁금한 건 뭐야? 그렇죠. 기울기가 궁금하구나. 자, 기울기 m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선은 3,2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마름모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축과 x축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볼게요. 마이너스 2,0이니까, 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뭐 2는 여기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은 0,1,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서 요렇게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름모. 자, 그때 3,2는 애들 어디 쓸 거냐면, 자, 여기가 2,0이었죠? 그럼 3,2는 저 위에 이쯤에 있겠네. 자, 왜냐면 여기 1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었을 때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 봐봐. 만날 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뭔가 딱 그 접하는 느낌인가요? 그래서 살짝 탁 치고 가는. 그치? 그런 느낌을 갖고 갈 거니까. 자, 봐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지날 때가 있을 거야. 끝에. 또는 이렇게 지날 때가 있겠죠. 또 있을까, 혹시?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뚫고 하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겠죠. 됐어? 그러면 기울기가 요 점과 요 경계만 잘 살피시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얘는 지금 0,1이었고 얘는 2,0이었네. 자, 그럼 이 기울기만 잘 보시면 되는데, 봐봐. 당연히 올라가는 속도를 보았을 때 얘가 훨씬 크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기울기가 됐고 얘는 최대가 되는 기울기가 될 거겠죠. 자, 그럼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1분의 2니까 최대가 되는 기울기는 2가 나올 거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건 3분의 1이다. 됐어? 그럼 따라서 기울기는 점점점 커질 수 있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라는 범위를 가질 수 있으니 얘가 A고 얘가 B네요. 그래서 3AB를 구하라고 했으니 싹 곱하시면 정답은 2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는 보통 경계를 잘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니 경계를 잘 체크를 하시고 필기를 해 놓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됐어? 뭔가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엄청 쉬워요.
알겠죠? 다음 마지막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힘냅시다. 자, 3,1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원의 그은 접선이네요. 자, 여기 밖에서 그은 접선이야. 자, 근데 이 접선 중에서 x축 또는 y축과 수직이 아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니까 뭔가 또 싹 오셔야 돼. 뭔가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구해 볼 건데요. 얘들아, 3,1은 얘 밖의 점이니까 일단 문제를 D는 R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y는 일단 기본적으로 m x 빼기 3 플러스 1로 둘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에서 그었으니까 쟤를 지나야만 할 겁니다. 그럼 자, 계산해 볼게. 얘는 mx 빼기 y 빼기 3m 플러스 1은 0이 나오면서 이 친구와 중심이 0,0인 친구 그리고 반지름이 3인 친구랑 거리 D는 R을 잘 써주시겠죠. 자, 갑니다. 그럼 D는 루트 뭐야? 그렇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자, 갑니다. 절대값 0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3이랑 똑같겠죠. 됐어?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자, 넘겨서 제곱하시면 얘 9m제곱 빼기 6m 플러스 1은 자, 이제 제곱하면 9m제곱 플러스 9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딱딱 사라지면서 얘는 6m이 마이너스 8이 나오면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4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 좀 이상해. 근데 접선이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근데 그게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있으니까 3번을 찍을 건데 자, 이걸 바로 선생님이 또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얘는 수식적 오류다라고 얘기가 되었었죠, 우리끼리. 자, 그래서 수식적 오류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서 풀어라? 그렇죠. 그림을 그려서 풀어라. 자, 그래서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줄 테니 한번 필기해 보시고 나머지 문제에서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지금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가 지금 3,0이야. 여기 0,0이겠지. 3,1은 얘보다 한 칸 위에 올라간 여기에서 그려질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접선을 그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올 거니까 얘는 그냥 x는 3이구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y는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적 오류가 나오니 무조건 2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푸는 것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얘 보시면 중심부터 반지름인 얘를 그을 수 있겠죠. 그럼 90도가 될 거야. 괜찮겠어?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어쨌든 접하니까 여기도 3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여기서 우리 이것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보세요.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뭐가 나오겠니? 이걸 풀 수 있겠지. 얘가 뭐가 나와? 루트 10이 나올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도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요 90도 루트 13, 3, 1, 1 잘 이용해서 얘도 풀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럼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무조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해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얘를 A, B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A, B면 뭐냐면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얘랑 기울기를 잘 구해야 되겠지. 얘네들이 수직관계니까 A분의 B 곱하기 자, 얘네들 보면 A 빼기 3분의 B 빼기 1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정리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요거 수직적 오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그냥 D는 R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갖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수직적 오류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중심에서 반지름, 중심 반지름. 그러면 접하니까 90도, 90도. 그럼 합동이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5번도 이 수직적 오류를 한 번 더 강조한 문제니까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8회도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때요? 얘는 그나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면 얘들아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생소한 문제가 있었거나 그랬으면 다시 한번 오답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못 보고 있는 친구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제발 끝까지 다 풀어내서 우리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스스로 만족이 되셔야 돼요, 얘들아.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건 너무 위험하니 제발 부탁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중간고사 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